2022년 12월 한 여인이 눈물을 쏟았다는 기사가 포털을 장식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 기증을 결정한 장병의 가족들을 만나 위로하며 눈물을 쏟았다는 한 여성의 이야기. 사실 159명이 숨졌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물러나는 사람 없었던 윤석열 정권이었죠. 위로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은폐 시스템을 작동시켰던 윤석열 정권이었는데 대통령의 부인이 눈물을 흘렸다는 기사. 우리는 이 눈물을 보며 악어의 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한 검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쥐꼬리만한 퇴직금마저 주지 않으려고 쿠팡은 한 주라도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을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0으로 만드는 꼼수 규정을 도입했었는데요. 이런 쿠팡을 위해 봉사했던 엄희준, 김동희 검사 등의 개입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면서 눈물까지 흘렸던 이 검사의 이름, 문지석 검사입니다. 그의 눈물을 보며 국민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정의로운 마음에 울었고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울었고 또 못된 검사들의 만행에 울었고 아직 이런 검사가 있구나 희망을 보며 울었습니다. 세상에 눈물은 많지만 다 똑같은 눈물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 희망을 만들어가는 곳, 응원이 빛나던 밤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프의 법칙, 응원봉이 빛나던 밤의 진행자 머프입니다. 네, 응원봉이 빛나던 밤, 내랑과 싸우던 그 밤에 함께 많이 불렀던 노래죠. 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잠시 듣고 오셨는데요. 이 전곡을 다 들려드리고 싶지만 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우선은 이렇게 짧게 들려드리는 쪽으로 택했습니다. 네, 이 가사가 되게 좋더라고요. 알 수 없는 미래와 벽, 바뀌지 않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켜줘. 상처 입은 내 마음까지. 이 가사가 저는 너무너무 와닿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 네. 좀 혼자 하는 방송이 좀 이상하기도 한데 네, 제가 드디어 새롭게 채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소소한 소망이 좀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에 지쳤던 마음을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저의 소소한 바람을 담아서 만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채널명은 머프의 법칙인데요. 네, 머프가 무슨 뜻이냐고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그거 맞습니다. 네, 개구쟁이 스머프의 머프. 네, 그 머프 맞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스머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째, 귀엽잖아요. 제가 귀여운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저를 좋아합니다. 네, 막 욕설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네, 둘째, 그 공동체 안에서 머프들이 막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이렇게 경쟁을 하기보다는 각자의 역할, 또 각자의 특징에 맞는 일들을 하면서 어우러져 살아가잖아요. 네, 그런 스머프 마을이 참 이렇게 평화롭고 좋아 보이죠. 셋째, 사실 스머프 마을이 또 평화롭기만 한 건 아니에요. 네, 가가멜이 스머프를
습으로 끓여버리려고 끊임없이 찾아와서 또 잡아가려고 그렇게 호실탐탐 노리잖아요. 그런데 스머프들이 함께 협공해서 위기를 항상 잘 돌파해 나가죠. 네, 그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이제 스머프를 보면서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가 누가 뭐래도 스머프예요. 제가 지금 티셔츠도 스머프를 입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저와 친한 친구들이 오래전부터 저한테 스머프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늘 친구들이 저에게 머프야!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는 여러분께도 제가 이 머프라는 이름으로 한번 불려보고자 합니다. 저와 친해졌거나 친해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거니까 여러분 기뻐하셔도 됩니다. 네, 썰렁한가요? 네, 기뻐해 주십시오. 네. 저희 머프의 법칙에는 몇 가지 좀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정해본 규칙인데요. 첫째, 저희 이 공간에서는 댓글에도 반말, 욕설, 그리고 내용과 상관없는 뭐 다른 채널 비방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네, 안 됩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하는 말 중에서도 여러분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실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의 생각과 좀 다른 말을 제가 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댓글에 그냥 너는 지금 그렇구나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 방송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함께 오늘 하루를 좀 돌아보면서 내가 고마웠던 사람이 누군지, 감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를 좀 떠올려 보면서 네, 고마워라고 직접 말도 해보고 표현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좀 오글거리죠. 쑥스럽죠. 그런데 제가 살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리고 고마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말 안 해도 알겠지가 아니라 많이 표현을 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그런데 갑자기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저희 채널에서 그냥 많이 연습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사실 좀 오글거릴 수는 있어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저희가 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네, 닭살 좋아합니다. 저는. 네, 닭고기도 닭살 좋아하는데 마무리는 항상 닭살로 마무리할 거라는 거 미리 예고 드립니다. 네, 그러면 머프의 법칙, 네, DJ DOC의 머피의 법칙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예. 네, 랩을 정말 잘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DJ DOC, 네, 요즘 이하늘 씨가 굉장히 뜨고 있죠. 맞나요? 이하늘 씨? 그쵸. 네, 저는, 개그맨이었나 하고 봤는데, 뭐야, DJ DOC 이하늘 씨야? 이분은 사실 작사, 작곡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이런 뮤지션으로서는 굉장히 역량이 큰 분인데, 와, 입담도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도 많아지고 있지만, 또 응원도 많이 받고 있는 요즘에 또 뜨는 연예인 중에 한 분입니다. DJ DOC의 노래,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노래 많죠. 네. 그 중에서도, 네. 이 노래, 머피의 법칙. 저는 제 주제곡 같아서. 네, 머피와 머프는 또 한 끗 차이잖아요. 네, 좋아합니다. 이런 가사 있죠. 돈 싫어, 명예 싫어. 근데 세상에 보면 사실 돈 싫어하고 명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돈, 명예, 이런 것 따위도 그냥 초계처럼 버리고 나의 갈 길을 간다. 약간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객기가 참 마음에 듭니다. 네. 돈에 굴종하지 않고, 네, 어떤 권위자의 어떤 압박에 굴하지 않고, 네,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진짜 우리 인생을 좀 멋있게 살아가면 굉장히 좋겠다. 네, 그래서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 곧 여러분과 전곡을 함께 들어볼 수 있는 날이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캄보디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캄보디아 때문에 그야말로 요즘 온 나라가 비상이죠. 사실 오래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내란을 겪으면서 사실은 조금은 좀 소홀하게 생각했던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보니까 그 정부가 캄보디아 스캔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한 1000명 정도 그 안팎이라고 추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점점 드러나는 게 실제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죠. 네, 최근에 박찬대 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도 그런 사실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이 계속해서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2021년도에는 5,476명. 사실 이 숫자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2022년,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잖아요. 갑자기 35,606명으로 늘어납니다. 이거 몇 배입니까? 그러다가 2023년에는 8만 명을 넘었고 2024년에는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출국을 했으면 입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년 수천 명이 캄보디아로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상 캄보디아로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통일교가 청탁을 해서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면서 온 국민이 굉장히 붕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통일교가 윤석열 정권을 이용해서 ODA를 같이 지원받으려고 했다라는 거는 저희 더 탐사 시절인 2023년에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일찌감치 보도했었는데 그 내용이 2년 후에서야 많은 언론들에서 나오고 또 이제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 윤영호라는 통일교에서 당시에는 2인자였던 세계본부장이라는 사람이 2022년 5월에 그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2022년 3월 22일에 대통령을 만났다. 이때 만난 건 당연히 윤석열이죠. 그래서 윤석열을 만나서 1시간을 독대했고 독대를 하면서 나라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암묵적 동의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이때 받은 암묵적 동의가 뭐냐? 그러니까 ODA는 비영리 기구가 펀딩이 가능하니까 이거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캄보디아가 하고 있는 사업에 힘을 실어주기로 약속을 받았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발언을 했던 게 2022년 5월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직후입니다. 2022년 6월 달에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국과 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에서 이게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액을 늘리는 안을 체결을 합니다. 얼마나 늘렸냐? 기존에 7억 달러였는데 15억 달러로 늘리는 안으로 이렇게 체결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차관의 한도액을 이렇게 마음대로 무슨 뭐 고무줄 늘리듯이 이렇게 늘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일인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공교롭게도 또 이제 김건희 씨가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6천만 원대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름도 좀 생소했는데요. 반클리프에는 아펠 목걸이. 이 목걸이 어떻게 난 거냐라고 하니까 김건희 씨가 이거 빌린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영호 씨가 전성대 씨, 그러니까 권지훈 법사한테 아이고 여사님 이거 빌리지 말고 이거 하고 다니라고 하세요 라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캄보디아에서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윤영호 씨가 2023년 5월 달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콩 크리파크 프로젝트는 이미 실체적 건립을 위한 대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를 진행될 이 프로젝트에
라고 말을 한 건데요. 이때 또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가 타크마우시의 하수처리 시설 사업에 거액을 지원하기로 하죠. 그러니까 지원액이 얼마냐? 1억 2,4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1,700억 원 정도 되는 아주 만만치 않은 돈인데, 이 사업이 사실상 박근혜 정부 때도 시작을 했다가 중단됐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중단이 됐느냐? 캄보디아 측이 설계 변경 요구하면서 비용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이건 안 되겠다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윤석열 정부가 해준 겁니다. 네. 이게 당연히 사업 비용이 늘어났으니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출입은행이 또 이 타당성 조사마저도 하지 않았다. 네, 이런 일들이 계속 밝혀지면서 국민적 관심사를 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최근 나온 그 보도를 보면 윤석열이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에 시켜서 공적개발원조 성과를 올리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와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 통일교의 청탁을 받고 캄보디아 투자에 굉장히 이렇게까지 열을 올리면서 확대를 했구나. 네, 지금 캄보디아에 우리 교민들이 가서 감금되고 폭행당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것들을 보면서 더 이제 부글부글 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더 신경을 썼어야 될 그 교민 안전을 위한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은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에 정말 우리 국민 분통이 터지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거 보다가 속에서 뭔가 이렇게 부글부글 올라오는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머프의 법칙은 아무리 화가 나도 여러분 욕설 금지입니다. 대신에 제가 딱 맞는 노래 한 곡 좀 들려드릴 겁니다. 오시바라비다. 이 노래가 프랑스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2024년 11월 7일에 발매한 노래인데 외국어잖아요. 계속 듣다 보면 좀 욕 같다고. 그래서 욕을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는 욕을 하지 않지만 뭔가 통쾌해지는 느낌으로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아시바라비다라는 게 그게 인생이 야비함이야 뭐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화가 날 때 주문처럼 좀 외워보려고 합니다. 아시바라비야 아시바라비야 아시바라미야 네, 점점 이상해지네요. 네, 같이 하시죠. 주문처럼 아시바르냐.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해집니다. 통일교는 캄보디아 ODA를 왜 하필 캄보디아 ODA를 청탁했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많은 나라 중에서 통일교도 왜 캄보디아였을까? 통일교는 1994년부터 캄보디아에서 포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는 훈센이라는 독재자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집권한 독재자가 이 훈센이잖아요. 훈센이 집권을 시작한 시기를 보니까 킬링필드 지나고 나서 1985년부터더라고요. 그러니까 훈센이 32살이었습니다. 이 총리가 된 다음에는 2023년에는 총리직을 아들에게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사실상 실세는 훈센이죠. 이 사람이 하는 짓이 사실 윤석열과 비슷합니다. 어쩌면 윤석열이 롤모델로 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부정선거 의혹에도 약진했던 제1야당을 2017년 해산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의 치부를 건드리거나 자기 아들의 치부를 건드리거나 이런 본인에게 불편하게 하는 언론, 네, 무더기로 폐간을 시켰습니다. 대단하죠. 이걸 실제로 이렇게 한다는 게 과거에 한국도 이런 일들을 겪었었는데 훈센이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을 이제 벌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세습, 독재 이런 그런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하면 이제 킬링필드를 생각하잖아요. 어쩌면 한국도 네, 작년 12월 3일 밤 이후로 킬링필드가 될 뻔했다. 그리고 지금 훈센이라는 독재자가 장악하고 있는 이 캄보디아를 보면 저는 윤석열이 정말 그 한국을 킬링필드로 만들고 제2의 훈센이 되려고 한 게 아닌가. 장기 집권을 노리면서 많은 피해를 보면서 본인의 권력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굉장히 이제 소름이 끼칩니다. 어찌됐든, 네. 아까 이제 통일교 얘기를 했잖아요. 통일교가 캄보디아의 포교 활동을 시작한 건 1994년. 그러니까 이제 훈센이 집권한 이후죠. 당시에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거든요. 문선명이 통일교의 선교사라는 명목으로 일본인 신도 10명 정도를 캄보디아로 파송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캄보디아에서도 어떤 식으로 세를 불리느냐? 네, 결혼이죠. 네, 합동결혼식, 유명하잖아요. 통일교의 합동결혼식. 네, 캄보디아에서도 그런 합동결혼식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내에서 각종 단체를 만드는데요. 뭐 평화라는 그것을 매개로 해서 평화자가 들어가는 단체들을 막 계속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단체들이 행사를 하면 캄보디아의 고위 인사들이 계속 참석을 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고 캄보디아의 어떤 고위 인사들과 유착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캄보디아가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본인들이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이 있거든요. 최고 등급의 훈장을 누구에게 주느냐? 한학자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네. 그 한국에서는 사이비 종교 교주인데 캄보디아가 그런 교주에게 국왕 훈장 중에서 최고 등급의 훈장을 수여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 한학자가 2019년부터 신아시아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유니온 프놈펜 선언 이런 것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도 본인들의 어떤 입지를 굳건하게 하고 뭔가 거기를 매개로 해서 자신들의 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을 했었죠. 그런 와중에 좀 잘 눈여겨봐야 될 게 사실상 통일교 교세가 가장 강한 곳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2년에 그 일본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통일교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한 어머니 때문에 자민당에 붕괴한 야마가미 데스야라는 사람이 아베 총리를 피살하죠. 네, 그래서 아베가 이제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 통일교에 대한 이제 부글부글하는 것들이 막 올라오고 통일교를 심지어 이제 해산하려는 움직임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 입장에서는 더더욱 뭔가 캄보디아에서의 사업이 절실해졌겠죠. 그리고 때마침 한국의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이 됐고 그리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했던 이유가 더 크게 생겼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입지가 어려워진 일본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대신 굴종 외교도 선보여주고, 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자신들이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통일교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을 위한 사람이라고 정말 그 한학자를 본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문선명 한학자를. 그들이 내려준 사람이라고 정말 굳게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다시 한번 듣고 옵니다. 네, 오시바라비야. 네. 오늘은 첫 방송인 만큼 네, 힘을 많이 빼진 않으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사람 읽기라는 코너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진짜 그냥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은 예, 믿거나 말거나 심리 테스트인데 그냥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굉장히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 어떤 맛이었으면 좋겠어요? 1번 딸기 맛, 2번 호두 맛, 3번 녹차 맛, 4번 초코 맛. 네. 여러분 한번 어떠신가요? 이렇게 한번 골라보시죠. 딸기, 호두, 녹차, 초코. 네. 저는 이미 마음에 정했어요. 혹시 피디님? 4. 초코 맛. 네. 초코 맛을 선택할 사람은 네, 친절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절을 중시하고 친절하게. 근데 진짜 피디님 친절하시거든요. 친절하면 또 우리 피디님인데 와 이거 좀 맞는데요? 네. 하나부터 볼게요. 딸기 맛을 선택한 분은 불타는 열정을 가진 분이라고 하고요. 호두 맛은 지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녹차 맛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강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초코 맛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절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뭐냐고요? 저는 그 베스킨라빈스 쿼터 맛처럼 4가지 한꺼번에 다 섞어서 먹겠습니다. 네, 요건 생각 못했죠? 네.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요. 오늘 방송 끝나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늦었네요. 내일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이제 저희가 무도한 정권을 지나왔습니다. 참 어지럽고 그 어지럽다 못해서 현기증 날 것 같은 그런 세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도 왜 이렇게 힘들지? 뭔가 나는 이게 아닌데 이럴 게 아닌데 좀 더 묻고 싶은데 뭔가 좀 더 사람들하고 뭔가 평안하게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아웅다웅만 살지? 이제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참 잘 왔다, 잘 견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이건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내가 주는 격려일 수도 있고요. 내 옆에 있는 동지들이 주는 격려와 위로일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 해냈어. 잘 이겨냈어. 과거에도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잘 헤쳐나갔어.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과거에도 이렇게 올곧게 잘 해왔으니 지금의 이 어려움도 잘 뚫고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어려움도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또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내 옆에서 나를 믿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저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피디님이 또 저한테는 그런 분인데 네, 그런 사람들을 또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네. 그리고 제가 잘못되면 그분들이 또 같이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것들이 오늘을 조금은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사실 이제 하루하루가 윤석열 정권 때는 전쟁 같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때 너무 전쟁같이 살아서일까요? 스머프를 지자면 내가 마치 투덜이 스머프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다시 좀 주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껴야 될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좀 감사를 찾아보자.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마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고마운 사람들 중에는 물론 제가 너무나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 친구, 지인, 동료, 가족도 있지만 이름 모를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굉장히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아파트예요. 근데 그 아파트에 항상 경비를 서시는 경비 아저씨, 좀 무뚝뚝하시거든요. 그런데 인사를 할 때마다 그 무뚝뚝하게 받아주시는 그 모습에서 저는 좀 따뜻함을 많이 느껴요. 네. 그래서 그런 무뚝뚝한 우리 경비 아저씨도 좋고,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순간 있죠. 딱 뛰어들어서 닫히는 순간에 열게 만드는 사람. 바쁠 때는 짜증나고 피곤할 때 또 짜증나는데 제가 오늘 그랬거든요. 네. 딱 그 닫히는 순간 네, 가방 먼저 밀어넣는 근데 저를 위해서 기꺼이 그 열린 버튼을 눌러주던 네, 이름 모를 우리 이웃. 네, 참 생각하면 아주 사소한 거지만 훈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 좀 갖춰지지 않고 아직은 좀 부끄러운 이 방송에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이 좋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인생이 나이 들수록 내 맘처럼 안 된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좀 답답하고 속상하고 짜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뭔가 광장에서 응원봉을 함께 들면서 또 응원봉을 든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같이 힘을 내서 그렇게 함께 내란을 청산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세상이 좀 달라졌으니 내 삶도 조금은 더 편안해졌으면 내 삶에도 좀 변화가 생겼으면 하는 마음들이 각자 있으실 텐데 사실 그게 좀 아직은 좀 멀다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또 잘 이겨낼 수 있는 건 선한 힘으로 오늘도 내 이웃들과 함께 잘 살아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정말 멋진 또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또 옆에 좀 기운 빠져 있는 내 친구, 동료도 다독여주면서 그렇게 또 오늘을 잘 마무리하면 내일을 또 잘 힘차게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되게 부끄러운데요. 제가 이거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네, 마지막 멘트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